안녕하세요, 볼리TV 성혁입니다. 자, 피파 20세 월드컵 조별리그 끝나고 16강 지금 시작을 했는데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. 명승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내일이죠. 2일 새벽 우리 대표팀 김은중호가 감비아와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난 뒤인 아침 6시에 16강 마지막 경기 에콰도르전을 치릅니다. 자, MBC에서 저와 김나진 아나운서 또 안정환 해설위원이 함께 행중계하니까요. 함께 같이 보면서 응원 꼭 해주시면 선수들이 많이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김은중호입니다. 이번 16강 경기를 준비하면서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죠. 일단 2차전 온두라스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리고 부상으로 나갔던 박승호 선수가 결국 귀국을 했습니다. 부상이 좀 심해가지고 복귀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부디 빠른 회복 기원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는 여기 지도 맨 남서쪽에 있는 멘도사에서 세 경기를 다 치렀었거든요. 그런데 16강은 북쪽으로 이 차편으로 무려 한 900km 거리에 있다 그래요.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에 있는 경기장에서 치르게 됩니다. 제가 찾아보니까 차로 1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. 운전해서. 비행기로도 직항이 없어가지고 경유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번 대회는 피파에서 전세기를 대준다고 해서 좀 안심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 전세기 편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30일에 이동을 했습니다. 현지 날짜로 이제 1일 경기,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일 새벽이고,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좀 영향을 받게 된 건데, 뭐,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김은중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멘도사보다 잔디 상태가 훨씬 좋대요. 기온도 한 10도 정도 높아서 더 낫다고 합니다. 그쪽이 지금 남방 보니까는 우리하고 정반대의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멘도사에 있을 때는 좀 일교차가 컸던 것 같은데, 이 새로운 이번 16강전에 치러지는 도시는 좀 낫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. 근데 같은 남미 국가잖아요. 상대팀 에콰도르가. 아무래도 우리가 좀 피로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. 잘 회복을 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김은중호 조별리그에서 F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. B조 2위인 에콰도르를 만나게 됐는데요. 두 팀은 흐름이 살짝 다릅니다. 대한민국이 첫 경기에서 최강팀으로 불리던 프랑스를 잡고 기분 좋게 출발을 한 뒤에 온두라스전, 감비아전 조금씩 이제 고전하는 흐름이었다면 에콰도르는 첫 경기 미국전에서 추가 시간에 결승골 먹고 패한 뒤에 2차전에서 슬로바키아에게 선제골을 주고 끌려가다가 역전승을 거뒀고요. 3차전에서는 피지를 상대로 무려 9골을 넣으면서 9대 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. 우리가 조금 약간 만만하게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좀 에콰도르는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16강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렇게 우리는 1승 2무, 에콰도르는 2승 1패를 거두면서 승점은 비슷한데 흐름은 확실히 에콰도르가 상승세인 거죠. 골득실을 봐도 우리는 3경기 4골인데 에콰도르는 3경기 11골입니다.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에콰도르 3차전 피지전이 한 경기 9골 넣은 이 경기가 피지가 워낙 약체여서 그 골 숫자에 우리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분위기를 살려냈다는 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날 에콰도르가 9골을 넣었는데 이게 한두 선수가 몰아넣은 게 아니라 6명의 선수가 나눠서 넣은 겁니다. 그러니까 팀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. 근데 피지 수비가 진짜 너무 못하더라고요. 거의 뭐 무방비였습니다. 이날 에콰도르가 때린 슈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? 무려 40개 슈팅이 나왔어요. 90분 경기 하는데. 그 중에 절반이 넘는 21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그 중에 9골을 넣은 겁니다. 참고로 피지는 이번 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무려 105개나 슈팅을 내줬습니다. 정말 유효 슈팅만 41개를 내줬어요. 그리고 그 중에 16골을 이제 허용을 한 것인데 3경기에서 피지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콰도르의 어떤 기량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에콰도르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치러진 이번 대회 그 예선전,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열린 20세 남미 선수권 대회가 예선전이었는데 이때 4위를 차지했거든요. 총 10개 나라가 이제 출전하는데 2개 조로 5개 팀씩 나눠서 예선을 치른 다음에 조별 3위까지 6개 팀이 결선 리그를 한 번씩 치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이 9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2승밖에 없습니다. 에콰도르가. 멀티 실점 경기가 2경기밖에 없긴 했지만 2골 넣은 경기가 딱 하나였고
나머지 경기는 한 골 넣거나 아예 골을 못 넣거나 이런 빈공이었어요.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해버렸고 파라과이, 베네수엘라가 결선에서 부진을 했던 덕을 좀 크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본선 진출이.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이때 조별리그 탈락해서 이번 대회 원래 못 나오는 거였는데 인도네시아가 박탈당한 개최권을 따내면서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 때 출전을 또 하게 된 거죠. 자, 대회 끝나고 한 매체에서 이 남미 선수권, U20 남미 선수권 베스트 11로 선정을 했는데 에콰도르가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. 네, 4위 못 오른 4강에 못 오른 파라과이 선수들도 있는데 그만큼 에콰도르가 굉장히 좀 부진했던 예선전입니다. 그래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 끝나고 감독을 바꿨어요. 이번 대회 이끄는 브라보 감독이 부임한 지가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브라보 감독 체제에서 치른 경기가 본선 이전까지 친선전 2번밖에 없어요. 5월달에 치렀던. 근데 이분이 지금 팀을 굉장히 좀 세게 바꾸고 강하게 선수들을 좀 이끌면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. 예선에 참가했던 대표팀 명단을 크게 바꿨습니다. 이번 대회 최종 명단하고 올 초에 있었던 예선전에 참가했던 명단하고 상당히 달라요. 그러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있었으니까 얼마 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참가했던 최종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들 가운데 이번 대회 본선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가 10명밖에 안 됩니다.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소속되어 있는 패트릭손 델가도 선수를 비롯해서 이번에 차출이나 부상 문제로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도 좀 꽤 있고요. 근데 어쨌든 이 감독이 의지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도 좀 많이 개편을 좀 한 차로 이번 대회에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두 팀 예상 라인업을 한번 꼽아 보면요, 이렇습니다. 두 팀 모두 포백 기반의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원투에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2선과 중앙 미들 운영도 좀 흡사하고요. 양쪽 풀백 수비 약점이 있는 것도 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 운영에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에콰도르가 우리의 주 포메이션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감비아전 때 썼던 그러니까 이승원, 박현빈, 이찬욱 3미들에 가까운 조합으로 나왔던 요 미드필더 구성하고 좀 비슷한 운영을 좀 하더라고요. 공격형 미드필더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파에스 선수가 두 번째, 세 번째 경기에서 피지전은 좀 뭐 당연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좀 더 중원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이 켄드리 파에스 선수 얘기를 굳이 먼저 한 이유는 이 선수가 에콰도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. 19번 달고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제가 지은 별명이 저 혼자 지은 별명이 막내형이에요. 지난 대회에서 우리 그 이강인 선수가 팀에서 가장 어린데 나이는 공은 가장 잘 차는 그래서 뭐 형급으로 이 형들한테도 형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연이 있는 선수여서 이제 막내 형이라는 독특한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? 지금 파이스 선수가 딱 그렇습니다. 이번 대회가 2003년생부터 참가하는 대회인데 이 친구 혼자 2007년생이에요. 무려 4살이나 어립니다. 대부분의 선수들보다. 에콰도르에서만 막내가 아니고 이번 대회 통틀어서 최연소 출전이에요. 그런데 팀 공격 전개 과정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. 꽤 많은 비중으로 이 선수를 거쳐서 공이 앞으로 나가요. 이번 대회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마무리에도 확실히 좀 많은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은 아닌데 어쨌든 에콰도르 공격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. 개인적으로 당시 그러니까 2019년대 때 그때 당시에 이강인 선수만큼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팀 내 장악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에콰도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수다. 아직 자국리그 인디펜디엔테 델바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유럽까지 소문이 퍼져서 빅클럽들이 다 달려들었고요.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첼시가 이미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주고 입도 선매 계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나이가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2025년까지는 자국리그에서 계속 뛰다가 2025년 생일 그러니까 이제 2025년 5월 4일이 되면 첼시로 간다는 건데요. 맨체스터 두 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달려들었는데 첼시의 보일리 회장이 첼시가 지금 2030 프로젝트 해가지고 2030년에 뭐 굉장히 많은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? 하여튼 그 목표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 계기가 뭐냐면 작년 여름에 열렸던 넥스트 제너레이션 트로피라는 유럽의 어떤 신선 유스 대회가 있습니다. 여기서 MVP를 먹었어요. 이 대회가 레드불 계열 팀들, 레드불에서 주최하는 거고 레드불 계열 팀들을 비롯해서
뭐 인터밀란, 바이에른 뮌헨, 벤피카 이런 유럽 명문팀 유스팀들이 참가하는 총 12개 팀이 참가한 대회인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활약을 했다고 해요. 스쿼트들이 아주 뭐 눈이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있고.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지난대회 이강인 선수에 비교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. 그래도 볼 센스가 정말 좋고 경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세게 부딪혀서라도 우리가 좀 약간 좀 조별리그 때도 보면 너무 좀 플레이가 소프트한 면이 있거든요. 우리 선수들이. 그러니까 좀 꼭 반칙을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몸싸움도 많이 걸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경기야말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. 근데 우리가 수비 전문 미드필더가 지금 박현빈 선수하고 이찬혁 선수가 있긴 한데 네, 좀 경기 스타일이 그런 부분이 좀 아니었어서 이번 경기는 좀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. 개인적으로는 9번의 저스틴 쿠에로 선수 굉장히 좀 위협적이라고 봅니다. 최전방 공격수고요. 이번 때 3골을 넣고 있는데 아주 움직임이 위협적입니다. 드리블도 굉장히 좋고 이 마무리 능력도 좋고요. 윙어로 나오는 앙골로 선수하고도 호흡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 때 어쨌든 쿠에로가 벌써 3골인데 예선에서도 4골을 넣었어요. 근데 그 예선에서 에콰도어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. 그래서 탈락 직전까지 갔었는데 마지막 경기인 순위 경쟁자 파라과이 상대로 이제 이겼어요. 그때 멀티골을 넣어서 이제 팀을 여기까지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. 그리고 이 팀도 사이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쿠에로를 이용하는 축구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우리 측면 수비수들 진짜 감비아전처럼 크로스 많이 내주고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.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우리 대표팀 3차전에서 로테이션도 돌리고 좀 여유를 가졌었는데요. 우리도 그렇고 에콰도르도 그렇고 필드 플레이어를 전부 다 썼습니다. 우리는 2차전까지 다 한 번씩 출전을 시켰고 3차전 때도 뭐 로테이션 돌렸고요. 에콰도르도 비슷합니다. 그래서 두 팀 모두 16강전에 모든 걸 쏟아 부을 텐데 예선에 했던 대로 그대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꼭 잡아서 8강, 뭐 4강까지 꼭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네,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